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승용차 운전하시면서 많이 긴장하셨죠?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한 달간은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 단속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차량 한 대가 교차로에 다가오더니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횡단보도 앞엔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코너를 돈 차량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대상입니다. 일단 횡단보도가 펴져 있을 때는 정지선에서 멈추셔야 돼요. 여기 진입하시면 안 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다면 무조건 멈추고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는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즉시 설 수 있을 만큼 서행해서 지나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그동안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횡단보도 인근에 서 있는 사람이 건너려는지 다른 일로 서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길을 건너려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만 횡단보도 보행자로 판단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차량과 신호등을 두리번거리며 보거나 횡단보도 근처로 뛰어오는 경우와 같이 보행자를 발견했을 경우는 횡단 일시 정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때문에 법의 강제성만을 앞세울 게 아니라 보행자가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는 X자형 횡단보도를 늘리는 등 교통체계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볼 때 사각지대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면 표시와 신호등의 위치를 약간 이동시켜서 사선형 횡단보도를 도입하면은. 경찰은 처음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 위주로 진행하면서 보완할 곳이 있는지 살핀 뒤 이후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보이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5배인 2,523명까지 늘었습니다. 대전은 51일 만에 900명을 넘어서 91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도 55일 만에 1,200명을 넘어서 1,289명, 세종에선 320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충남 확진자가 2달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보이고 있고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 바이러스의 확산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수학 분석을 통한 수리 모델링을 통해 이대로라면 8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권오규 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한 달 뒤인 8월 11일을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대전은 3,593명으로 현재보다 3-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고 세종은 1,959명, 충남은 7,479명으로 각각 5배에서 6배 증가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 연구원은 수리 모델링은 예측보다 추세를 보는 것에 가깝다며 돌발 변수나 변이 바이러스 변화까지는 잡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전 도심의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소비심리 저하와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형 유통시설 폐점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등 고용 불안을 불러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안도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년 동안 방치됐던 대전 대흥동 대형 유통시설인 메가시티에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었던 이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지상 45층 30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도심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지 시위에 나섰지만 용도 변경을 제지할 법적 방안이 없어 개발 주체와 상인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2년 전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영화관,
그다음에 호텔, 판매 시설을 운영한다고 사업 설명회를 했었어요. 지하상가, 선화동, 대흥동, 은행동, 또 은행 1지구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이거를 저지할 생각입니다. 지난 2020년 홈플러스 탐방점과 둔산점이 연이어 문을 닫고 오피스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유통시설 매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동대전점이 오는 10월 영업을 종료하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백화점 세이 역시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대형 유통시설의 추가 매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대형 유통시설 부지의 폐업이 주거시설 건축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점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와 상권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원도심 상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의 중심지가 원도심이었는데 서구 유성구의 신도심으로 완전히 이전해가면서 원도심의 그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동서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폐업이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원도심 유통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분쯤 아산시 무종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 14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공사 노동자 35살 A씨가 설치 중이던 거푸집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원인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산대상공단에서는 화학공장에서 29살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 롤러 청소 도중 오른팔이 말려 들어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400억 원 상당의 토지 32필지가 대전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대전시가 이번에 확보한 토지는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1960, 70년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후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소유권자를 대전시로 고시하지 않으면서 60여 년간 방치됐던 토지들입니다. 시는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전 직할시가 설치될 때 충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도로 등 11개 필지도 발굴해 충남도와 반환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2달여 만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믿었던 충청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청 지역은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건데요. 지역 발전 공약 등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총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첫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57%로 긍정평가 37%를 크게 앞선 겁니다. 특히 충청의 아들을 표방하며 지난 대선에서 많은 지지를 확보했던 충청권에서도 부정평가가 55.6%, 긍정평가는 37.2%에 불과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충청권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높았지만 2주 전 조사에서 처음 부정평가가 앞선 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정당 지지도 역시 6월 5주차까지는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3%로 추락한 반면 민주당은 43.1%로 올라서며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대선 이후 불과 2달여 만에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내각 인선 문제에다 윤 대통령의 직설화법 논란이 계속됐고 최근에는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징계 논란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렵사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충청권 국민의힘 진영은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악재가 터진 데다 향후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2년여 앞두고 충청권 내에서 상승하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세가 꺾이면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우리 당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바로 다가올 선거에서는 특히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권 초기부터 갖가지 악재로 흔들리면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1호 결제 사업으로 충남과 경기 일대 아산만 일원을 4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 5일 만에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로드맵 작성에 들어가 부서별 역할과 경기도와 협력 방안,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인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경제와 항만 물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서해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주간 업무회의에서 블록 단위 작은 재정비 사업에 적합한 도시재생공사를 소규모 인원으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서울시 사례를 볼 때 기존 시설의 활용과 해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뷰티 관련 교육과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원과 서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서해진흥원 설립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오미크론 대확산 당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혈액 보유량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량이 감소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데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재유행 우려도 커지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대전의 한 헌혈의 집. 헌혈을 하는 시민들로 전체 침상의 절반 이상이 찼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시작해 벌써 24번째 헌혈에 참여하는 최민규 씨는 오늘도 시간을 내어 헌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랑 영화 관람권 받으러 왔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와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발길이 뚝 끊겼던 헌혈의 집엔 다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헌혈의 70% 넘게 차지하는 개인 헌혈이 회복하자 혈액 수급 상황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혈액 보유량은 3일분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적정 보유량의 2배가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는 정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적었거든요. 네,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하지만 혈액은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 지속적인 수급이 중요한데 헌혈량이 감소하는 여름철이 다가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전체 헌혈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학생과 회사원의 참여가 이 시기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라든지 학생들 방학이라든지 휴가철 되면 그 보유량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전체 헌혈 건수는 지난 2015년 308만 건에서 지난해 260만 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대비 헌혈한 사람의 수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 특히나 아직까지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헌혈 감소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선 헌혈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고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당진과 서산, 태안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 충청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10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 소식으로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충청 취재본부장을 지낸 임도혁 온 충청 대표가
1519년 김효사와 인물들을 직접 취재한 김효사와 피해 흔적, 살인처나 이렇게 만들었다를 펴내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효사와로 피해를 입은 선비들의 흔적을 500년 만에 추적해 그들의 이야기와 후손들의 목소리를 담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